조계수님께서 굉장히 좀 이제 날카롭게 전체를 커버해 주셨고요. 저는 요사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정책 중에서 대기업 혹은 부자에 대한 앵글을 맞춰서 나오는 정책이 세금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핏세라든지 부유세, 그리고 지금 재벌세,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형태로서 세금 정책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기본 팀은 뭔가 좀 나쁜 이 그룹이기 때문에 벌 주장하는 그런 팀입니다. 여기 오신 이 토론자, 발제자 대체는 경제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경제학에 있어서의 어떤 대기업의 역할 있는 부분은 아마 일반인들도 다 알 정도로 그러는데요. 오늘 여기 토론회의 제목이 분노의 정치 정오회인데요. 사실 분노 정오의 정치 전에 깔아야 될 개념이 제 발제물에서 얘기하는 대립과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대립시키고 분열시키면은 서로 분노하고 정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오늘 문제점으로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그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앞날, 대한민국의 성장의 그런 관점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제목을 달았지만은, 사실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립하고 분열시키고 정오하고 분노하게 만들어야지 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비극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앞날을 생각해야 될 그런 정치 지도자가 분열과 대립을 시켜야지만이 오히려 표를 더 얻게 되는 이런 하나의 메커니즘 정치 시작.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사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막기 힘듭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이제 일단 하나 경제를 하는 입장에서 이걸 설명하는 큰 틀에서 제가 한번 왜 그걸 막기 힘든가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측면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대립과 분열시키려면은 대립과 분열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사회를 설명하는 한 가지의 단어로서 설명하는 함축성을 가진 그런 파괴를 가진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요새는 여야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전부 양극화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벌써 대립과 분열을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이 말이 처음 나왔을 때는 참여정부 때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한국 사회에서 양극화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소득 불균형 악화됐다, 심화됐다, 격차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 양극화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실제로 자본주의 시장사회에서는 소득에 대한 어떤 우리 나도 충분히 소득의 격차가 있죠. 근데 소득 격차가 심각하다는 말하고 양극화라는 말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소득 격차가 심각하냐 심각하지 않느냐 사실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어떠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양호한 것이 국가가 유럽이고,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미국 사회에서도 양극화라는 말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심각하면 불구하고 소득 불균형이 안 됐다, 격차가 많이 난다는 것이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국제적인 수준을 봤을 때 중간 수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말은 극과 극이 존재하는 겁니다. 극과 극이 존재하면 절대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극과 극은 반드시 대립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뺏고 와야 됩니다. 자, 이런 틀 속에서 이런 우리 사회 현상을 딱 한 단어로 진단해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극과 극과 투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한 극에 있는 부자에 있는 극에 대해서는 뺏어와야 됩니다. 뺏어오는 것이 세금으로 뺏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극에 있는 빈곤층에 있는 이런 쪽에 있는 복지로 뭔가 껴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둘은 절대로 서로 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지형을 만들어놨습니다. 요 사이 복지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금 이야기와 함께 이거는 결국 하나의 큰 틀로서 해석이 가능한 전체 큰 패러다임의 구체적인 정책의 하나가 세금 정책이고 또 하나는 복지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뺏어서 어떤 한 계층이 주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이 이제 파퓰리즘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파퓰리즘 정책 이것도 워딩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겁니다. 파퓰리즘 너무 어렵습니다. 또 영어이기 때문에 나라 망치는 정책 이렇게 표현해야지 제대로 된 표현이지 파퓰리즘 정책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또 영어 좀 하는 사람은 파퓰리즘 안 하고 파퓰리즘 얘기하기 때문에 어필이 잘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굉장히 한마디로 표현할 때 개방화 시대입니다. 과거 폐쇄경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그 나라만 보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형평, 공평을 중요시하는 이런 국민 같은 경우에 공평을 중요시해도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갑니까? 우리 국민들 일반적으로 밖에 외국 처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 5천년 역사 중에서 1988년 처음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거의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자본 얼마나 규제가 많았습니까? 유학하나 보면 돈이 있어서 유학 보내려 해도 돈 제대로 못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폐쇄 경제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것도 그는 폐쇄 경제에서 하고 싶은 데 다 할 수 있었습니다. 80년대부터 개방화라는 이런 물결이 열려가지고 이 물결은 어떻게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물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개방화에 대해서 제도를 어떻게 흡수하느냐 하는 거기에 따라가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개방화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한 경쟁입니다. 경쟁을 과거에는 폐쇄경제 하에서는 국내 산업끼리 경쟁을 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의 이 기업들과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기면은 70억 인구가 자기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쟁 속에서 이제 정부도 경쟁을 합니다. 정부가 경쟁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민간 기업들이 얼마나 잘 이 경쟁을 갖출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가장 민간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어떤 이런 제도의 대표적인 것이 세금 정책입니다. 세금이 높으면 절대 자본이 안 들어오고 노동이 안 들어옵니다.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개방화 사회라는 것은 정책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환경 속에서 뭔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은 제도가 세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형평성을 중요시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소세 경쟁, 낮은 세율로서 경쟁인데 그걸 단적으로 보면은 OECD 국가의 법인 세율 법인 세율이 1980년도에는 47.5%였습니다. 평균치가. 그러니까 30년 전에 세상이 이랬습니다. 거의 한 50%가 법인 세율이었습니다. 세율이 반이 기업 활동을 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면 50%가 세금으로 다 뺏어간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그런데 지금 이제 2010년에 30년이 지난 지금에는 26%로 떨어졌습니다. 평균치가. 거의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이 30년 후 결과치를 얘기하는데요. 30년 매년의 그 평균치를 보면 한 해도 안 빠지고 항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낮은 세율로서 가는 이 경쟁, 이런 것은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의 변화, 이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이 환경의 변화를 전혀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 기업, 대기업, 아까 말씀드린 장극에 있는 부자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쳐야 됩니다. 자, 그럼 쳐야 된다는 논리가 세금 낮다 이런 논리인데 한국에서의 법인세의 수준을 보면은 아까 조동 교수님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은 기본적으로 법인세율 그 자체는 예를 들면 전체 OECD 국가 한 31개국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 21번째는 높습니다. 근데 사실 법인세율이라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법인이 얼마큼 세금을 부담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거는 세율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 뭐 강가상각 조금 어려운 강가상각 정책이라든지, 뭐 금융 정책이라든지, 또 투자세 공제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에서 결정되고 실제로 법인이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법인 세율 이것이 굉장히 심볼릭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심볼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 뭐 2% 올리니 낮으니 가지고 굉장히 이런 이 논란이 많은데요. 근데 결국 그러면 세금이 어느 정도 내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비해서, 다시 말해 GDP 대비해서 법인세율이, 법인세 부담이 몇 %냐 이렇게 보면은 한국이 한 4.2%입니다. OECD 평균이 3.5%입니다. OECD 평균. 잘 산다는 국가들이 내는 법인세 수의 그 나라 그 경제 규모에 비해서 3.5%인데 한국은 4.2%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세 부담이 낮습니다. 전체 세 부담이. 지금 한 국민 부담이 한 25% 됩니다. OECD 국가들이 35%, 10%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세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가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만이 차지하고 있는 이 비율은 오히려 OECD 국가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정책에 대한 정책에 보는 앵글이 먼저 법인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한다든지 혹은 법인세를 통해서 형평을 확보하려는 그런 정책 패러다임 기조가 상당히 많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전체 조세 중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봐도 똑같습니다. 전 비중을 보면은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15%입니다. 전체 총 조세 중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15%인데 OECD 국가의 평균치가 11%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인덱스를 보면서 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의 법인세 정책은 지금 이 말로 오기 전 이 정책까지 오고 있는 법인은 부자는 대기업은 부자기 때문에 더 쳐야 된다는 이런 말 정책적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 만들려는 이 나오기 전에도 상당히 법인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지금 앞으로 정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그 대기업의 중심으로 해서 세금을 더 내게 하자 하는 것이 얼마나 국제적인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 동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정책 방향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세계 모든 국가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만 독특하게 좀 하면 어떠냐? 그래서 충분히 잘 살 수 있으면 괜찮죠. 근데 개방하라는 이런 환경에 있어서 절대 혼자서 그런 독자적인 제도를 가지게 되면은 그 나라는 절대 경제적으로 우리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법인의 대기업에 대해서 가장 가지고 있는 또한 미신이 법인세하고 기업투자하고 아무 관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법인세, 작년 같은 경우에 법인세율 인하해 줄 필요가 없다. 높은 단계 해주면 법인이 지금 뭐 돈도 현금만 가지고 투자하지 않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굉장히 뭐 작년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 이슈도 보면은 굉장히 그 전문가, 다시 말해서 재정학이라든지 이런 하는 전문가 사이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교과서 수준의 이야기인데 이런 교과서 수준의 이야기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완전히 뒤집혀버리는 법인세하고 기업 투자는 관계가 없다.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재벌을 잘 내려가면 해주겠다 하는 이런 믿음이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한국만이 가지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느 국가에서도 법인세 인하를 가지고 부자 감세라는 이 말 자체, 이런 말을 만들어낸 국가가 우리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문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